네, 지가 내놓은 공약도 100% 이해를 못하고, 자, 그뿐만 아니라 아무리 지가 국민을 위해서 만드는 이 공약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지 않으면 자, 무용지물이다. 부는 국가 재정을 투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럴까? 이거 한번 더 읽어볼까? 이거 제가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정부 보증으로 먼저 대출을 해준 뒤 임대료와 공과금을 대출 상환 금액에서 50% 그죠? 다 하는 건 아니라 우리가 아까 50이라고 했는데 50%를 제외해주는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그램 도입을 실시할 것입니다. 대략 한 178만 명 정도가 그래.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네가 하는 게 확보할 낫겠다. 수 있는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재정 지원이 사실상 많이 들어가지 않고 4년 차부터 정부에서 재정 지원이 서결이 이루어지는 표시. 그런 구조로 그래, 잘하고 보시면 있구만.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쁜 정치 꼼성치 썩어 빠진 정치 깔끔하게 썰어주는 마산아저TV의 마산아저입니다. 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은요, 자, 지금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부가 보정을 서서 먼저 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선대출을 해주고 이 전체 대출을 받은 임대료의 100% 중에서 자, 50%를 정부가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윤석열의 공약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소상공인들에게는 눈이 번쩍, 귀가 번쩍 뜨일 그런 공약이지요. 자, 그런데 이 공약이 누구의 공약으로 보입니까? 자, 지금 이 장면만 보면은요, 이 윤석열이가 지금 A4 용지 내놓고 읽었던 이 공약은 윤석열의 공약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보좌진인지 비선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분의 공약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정치일왕님의 이 영상을 카피를 좀 했는데, 자, 정치일왕님은 이런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분이 자, 대신해서 발표를 하고 있다. 대리 발표라고 코멘트를 다셨는데요. 저는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옆에 있는 이분이 낸 공약을 윤석열이가 지금 대리로 그냥 대리 발표도 아니고 대독을 했는데, 자, 옆에 있는 이 사람의 공약을 윤석열이가 A4 용지 꺼내놓고 대독을 했는데, 자,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 공약을 만든 이 옆에 분이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지금 제대로 못 읽고 있는 이 윤석열이가 답답하니까 대신 나와가지고 이 정책에 대한 설명을 대신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요, 정말 심각한 장면입니다. 정말 심각한 장면인데, 자, 일부 유튜브와 커뮤니티에서만 다루고 있고, 이 영상을 레거시 미디어나 언론에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장면이 왜 심각하냐. 자, 지금 똑같은 이 윤석열의 공약이라고 정책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과연 이 윤석열이나 아니면은 옆에 있는 이분 중에 누가 그 이해도가 높아 보입니까? 윤석열은요, 지금 윤석열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는 전혀 지 공약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이지요. 자, 외우지를 못했다라고 지금 윤석열 바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돌던데요. 외워서는 안 되지요. 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100% 이해를 해야지요. 지가 낸 공약에 대해서 지가 100%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자, 어떻게 대통령이 돼서 이 공약을 실행을 한단 말입니까? 이해를 못하는데,
지가 낸 공약을 지가 이해를 못하는데. 자,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예, 다음 장면에서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가 후보님께서 당선되면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낙선하면 안 하겠다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좀 추경에 대해서 공약이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윤석열의 이 공약 발표가 있은 이후에요.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자, 윤석열 후보님께서 방금 발표하셨던 이러한 공약 이행을 위해서 내년에 추경을 100조 원을 편성을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재명 후보는 화답을 했고, 이재명 후보께서 자, 내년에 이 대선에서 이재명이 당선이 되든 윤석열이 당선이 되든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해서는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둘 다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자, 지금이라도 만나서 의논을 하자라고 이재명 후보가 제안을 했는데, 자, 여기에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게 아니 이거는 내가 낙선하면 하지 않겠다라는 뜻 아닙니까? 라고 이재명 후보님께서 해석을 하고 계시던데, 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던진 질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의 답변이 뭐 공약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답변입니다. 공약이라는 게 뭐 다 그런 거지. 당연한 걸 뭐 묻고 있어. 자, 물론요. 낙선을 하면은 지가 말했던 이 공약 이행하기 힘들지요. 당선이 돼도 공약 이행을 100% 이행을 하기가 어려운데 낙선을 하게 되면은 이걸 말이라고. 자, 그런데요. 진짜 대한민국의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정치인이라면은 자, 이 기자의 질문에 이 정도 답변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만일에 내가 낙선을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 역시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추경 편성을 약속을 했으니 내가 낙선이 돼도 자, 이재명 후보도 똑같이 약속을 했으니 이재명 후보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과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추경이 편성이 되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가 진짜 국민을 생각을 하는 정치인이라면은 이 정도가 모범 답안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모범 답안이지요. 모범 답안일 뿐만 아니라 진짜 국민을 생각을 하는 제1야당의 대표 정치인이 됐습니다. 이 윤석열이는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낙선이 된다 하더라도. 자, 그런데 내가 낙선하면은 공약이라는 게 뭐 아무 필요가 없지. 자, 이런 뜻이지요. 자, 이 말은 내가 낙선하면은 안 하겠다 이런 뜻을 넘어서요. 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분명히 할 겁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어려움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이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 편성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정책들을 내놓을 것입니다. 자, 입법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이는 내가 낙선이 됐으니까, 자, 이재명과 내가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근거에 정책을 발표를 했다 하더라도 생각이 똑같아 할지언정 내가 낙선이 되었으니까 이거 나는 몰라. 자, 이 말은 협조를 안 하겠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쩌면은 발목 잡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저 국민의 짐의 정치 방식입니다. 선거에서는요, 자,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책 살펴보면은요, 공약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니, 국민을 위한 공약인데 다 똑같지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선거 결과 떨어지고 나면은 똑같이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해놔놓고, 자, 지가 떨어졌더라고, 지들이 선거에서 패배했다라고
상대편에서 본인들이 이야기를 했던 정책이나 입법 또는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발목을 잡아온 게 저 국민의 짐입니다. 지들도 똑같은 공약을 발표를 해놔놓고 똑같이 국민을 위해서 이걸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놔놓고 자 윤석열이 역시도 지가 낙선하고 나면은 선거에서 지고 나면은 똑같이 이런 짓거리 하겠다라는 것과 뭔 차이가 있습니까? 네, 지가 내놓은 공약도 100% 이해를 못하고 자 그뿐만 아니라 아무리 지가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 공약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지 않으면 자 무용지물이다. 상대 후보가 당선이 돼서 만일에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발목 잡겠다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의 수준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창피해야 됩니다 이거. 네,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아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나가시면서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